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2월 11일, 네, 오늘 라이브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네, 대신에 그냥 간단한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금 ETF 이후에 이 가격 차트를 비트코인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004년 11월 이쯤에 한 400달러대 11월에 ETF를 상장을 했고, 뭐 정확히는 아마 03년쯤부터 금도 이제 지금의 비트와 똑같이 지속적으로 현물 ETF 상장에 대한 그 프로포절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여기를 고점으로 잡으면은 7년 동안 주구장창 오르기만 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상승을 했죠. 네, 이거를 중간중간에 작은 잔파도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버티냐 마냐는 개인의 그런 리스크 관리나 이 상품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의 성장을 믿는다. 특히 유동성 확장 국면일 때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다른 상품들보다 이 코인에 유입되는 자금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래서 코인을 투자를 한다. 그렇게 큰 그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단기적으로 뭐 매도할 수 있고, 고점인 것 같고, 다시 아래에서 줍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는 매매를 하는데, 뭐 리스크 관리의 일종이죠. 그치만 이번 제가 23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우상향을 나는 믿는다. 그 근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금 이후에 새로운 그런 상품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부각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큰 시각에서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뭐 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랜 시간 몇천 년, 수천 년 이상 검증을 받아온 상품이기 때문에 금이 뭐 안전자산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트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 기회가 많다. 대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비트가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퍼센티지가 늘어날수록 기회는 없어진다. 그래서 뭐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지금도 요즘 계속 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예전에 테슬라 처음 자동차 만든다고 할 때도 로드스터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여러 번의 실패할 때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지금은 뭐 대부호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그 사람은 꿈을 꾸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머스크를 빨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그 선구자나 미리 가치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 결과나 방향값이 옳다면은, 네,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방송이나 뭐 텔레그램에서도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비트는 안 망할 거다. 우리가 망할 수는 있어도. 네. 그래서 저도 17년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코인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하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20년 코로나 이후에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장 안 망한다, 사이클 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파동들을 다 겪고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주봉은 별일 없으면은 아주 아주 긍정적이죠. 네, 뭐 별다른 코멘트 할 건 없는데 제가 이전에 43K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던 근거 중에 하나로 이거를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돌아왔다. 그죠? 그 48K를 초반에 찍고 이렇게 왔을 때 코베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지속됐었어요. 뭐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이라던가 여타 뭐 또 갖다 붙이는 여러 악재들 얘기하면서 셀더 뉴스 이벤트성이 펼쳐져서 이때부터 한 3주 동안 위아래로 다 개미들이 다 털렸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현재 다시 넘어선 상태고 더 떨어질 거라고 했던 사람들은 네, 아마 대다수가 사지 못했거나 숏을 쳤거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43K에서 구매를 하고 38.5에서 추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위험하다. 36K도 갈 수 있고 32K까지도 갈 수 있다. 대신에 오면은 세게 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진 않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저는 23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숏을 안 치겠다는 겁니다. 네. 돈이 유입되는 확장 국면에서 숏을 치는 거는 뭐 매도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도 저기 텔레그램에 네, 뭐 60% 정도 손실이 났다는 분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반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네,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하락장인가요? 네, 하락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때는 저도 많이 처맞으면서 여기에서 사보고 아닌가? 손절하고 여기서 사보고 아니네 하고 팔고 이런 약손절을 반복을 해왔었는데 제가 첫 구매를 한 게 아마 18K였을 겁니다. 이때부터 숏을 치지 않았어요. 네, 뭐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25K에서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25K에 사고 나 빼고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어느 정도 사이클 경험하신 분들은 그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이 자식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고 온체인 상황이 이럴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좀 감각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때 해야 될 거는 최소한의 매매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23년에도 다음에 한 번 더 사이클이 오면은 네, 선물하는 사람은 다 죽을 거고 이게 올라가더라도 선물 유저는 살아남지 못한다. 현물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현물이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네,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저도 그때 말하고 좀 아씨 이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경험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잘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자기가 팔거나 숏을 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숏을 손절하고 현물 매수로 들어간다?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감정이 들어가면은 정말
그냥 눈 뜨고 상승장을 구경만 하는 그런 포지션이 되거든요. 한 번만 실수하면. 그래서 그 낮은 평단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가져가는 게 대다수 트레이더들이 못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이거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20%예요. 알트는 마이너스 30%, 40% 기본으로 나왔었고 그랬는데 뭐 여기서 잘 발라먹었다고 치고 여기서 똑같이 매도를 했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 버려. 쭉쭉. 여기서도 말이 많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약상승 시키면서 재축적 기간이다. 또 오를 거다. 라고 했었는데 저도 선뜻 매수를 많이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아마 매수한 사람 진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가버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이 가격이 다시 올 때까지 매수 버튼 누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3만 달러에 팔았는데 4만 달러에 다시 사라고? 물량이 33%가 줄어든 상태로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숏만 보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올라 있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내가 답을 정해 놓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숏에 대한 관점밖에 안 보여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저도 이제 한 번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618 구간. 그 쉬운 구간인데 여기서도 숏만 우직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48K의 숏을 잡았다고 쳐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그 숏을 익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장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트레이딩 하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수익을 얻기 힘들다. 그리고 시장 평균 상승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시장 평균 상승률 따라가는 것도 벅차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모든 파동을 다 먹겠다? 그거 욕심입니다. 전 단 한 명도 제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8년 동안. 그래서 그런 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다. 어, 투자를 할 때는 확률 높은 쪽으로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맞지 않나 항상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아까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얘기를 다시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이거 아마 저 크립토 퀀트 쪽에서 오피셜 트윗으로 날리는 걸 몇 개 퍼온 것 같은데 거래소 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충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채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 전에 이제 새로운 설비 구축이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으로 줄잖아요. 네, 4월부터는 캘 수 있는 코인의 양이 절반을 줄기 때문에 그 전에 수익을 확보해 놓는다. 이런 관점으로 채굴자의 매도 같은 경우는 이게 소화가 되는 순간 상승장의 신호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걸로 보면 좋고 그리고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량 정말 무섭습니다. 한 달 만에 여기가 한 3만 개 정도일 텐데 한 달 만에 이 기관에서만 15만 개 정도를 추가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물량 빠져나가는 거 보셨을 테고 이게 아마 미그놀레님이 이런 거를 분석을 잘하셔서 가끔 참고를 하는데 피델리티나 이런 기관들이 보통은 OTC로 장외 거래를 하는데 OTC에서도 비트 물량이 씨가 마를 경우 코인베이스에 직접 개입을 한다는 뭐 흔적을 발견했다는 그런 트위터가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가 뜨는 거는 기관들의 영향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리비트 다 내 거, 다 우리 거. 계속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태까지가 아니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얼마니?
16억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16억 달러면 한화로 약 2조. 그래서 개미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직접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을 모두 흡수해가며 약 플러스를 띄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 ETF 거래량을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라고.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공급 충격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급 충격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팔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물량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갈까요? 로고로 보는 게 나중에 편할지도 모릅니다. 예. 이렇게 가도 안 이상한 게, 뭐, 피델리티의 그런 401k에서 유입될 자금들도 있고, 은퇴 자금이죠. 제가 1.5경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산다, 이런 감정적인 거를 배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느낌상 지금은 뭐 21년, 20년 그때 상승이 아니라 15년 차트를 비슷하게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5년에 여기죠. 로고 말고 이걸로 봅시다. 20년대 차트가 아닌 것 같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걸지도 모른다. 몇 번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여기서부터도 1년 내내 오르기만 했습니다. 뭐 중간중간 이런 무서운 구간이 있긴 했지만, 이게 아마 중국 거래소 폐쇄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금 ETF랑 비슷하죠. 마이너스 40%짜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버텨낸 자, 요렇게 갔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번 라이브에서도 지금부터 DCA 하는 것도, DCA가 이제 적립식 매수입니다. 뭐 하루 10만 원이라면 하루 10만 원씩 가격 안 보고 그냥 매수 때리는 건데,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숏을 외치는 트레이더들 지금 다 같이 영차영차 롱 외치고 있고, 일봉도 다시 골든 크로스 이뤄내면서 재상승에 대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얘기로 들어오면은 여기도 아마 넘긴 채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55K? 이 정도까지는 좀 무리 없이 55?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57K 찍어 놓은 곳인데, 여기까지도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눌림은 있을 수 있겠죠. 뭐 한 45K, 45K까지 가도 뭐 상관없는 차트입니다. 제가 장토 물량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1000불, 2000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24년, 1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정 지분에 건드리지 않는 물량을 가지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더 같은 경우도, 네, 여기만 뚫어내면은 3,550불 정도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알트가 현재 이런 상태라 제가 알트를 기대를 하는 거고, 토탈 같은 경우도 오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다시피 이전에 폭락이 발생된 지점과 0.618,
이 고점에서 하락까지의 0.618 되돌림이 겹치는 여기까지 토탈 캡으로 보면은 이제 저항 구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382에서 한 2달 동안 횡보를 하다가 버텨내고 지금 위로 다시 발산을 해내는 과정인데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현금 비중 45% 가지고 있고 내려오면은 더 사고는 싶지만 이제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더 사지 않는 이유는 이런 미래적인 어느 정도의 확신을 떠나서 저의 리스크 관리, 플랜 B를 항상 가져가라고 했죠.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것의 일환이고, 네, 차트적으로는 지금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알트가 너무 많긴 한데, 24년 1월부터, 아니다, 10월, 11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 솔라나랑 이더, 아발란체 계열, 신생 코인들 잘 찾아봐라. 고점이 형성된 적이 없는 코인들, 피스 같은 거 올려줘 제발 한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매물대를 뚫고 비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것 같긴 한데, 힘든 시간, 네, 다 잘 버티신 분들, 저랑 같이 으쌰으쌰 하셨던 분들 많은데, 네, 에어드랍도 받으면서 잘 홀딩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 음,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요약을 하면은,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는 곳이냐, 만약에 있다고 판단되면은, 지금 이런 거 먹으려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좋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물량만큼은 꼭 때려 죽어도 건드리지 않는 물량은 가지고 가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여기 코인 시장 믿지를 못하겠다. 하시면은 이제 저랑 다른 거죠. 네.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뭐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책임은 개인한테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믿었는데 시장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도 망하겠죠. 언제나 나중에 시간이나 지나고 나면 가격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런 감정들이 정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다들 관리 잘 하시고 남은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